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묻는다. 네가 믿는 그것이 정말 너의 것인가? 우리는 매일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말을 되뇌며 똑같은 감정 속에 갇혀 살아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한다. 이게 현실이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현실은 언제나 믿음에서 비롯된다. 믿음은 사고를 결정하고 사고는 감정을 부른다. 감정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결과는 다시 당신의 믿음을 강화한다. 그 믿음의 순환을 깨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같은 현실을 되풀이할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만든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 지금 처한 상황,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믿은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들은 애초에 현실로 등장하지조차 않는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작동 방식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무의식 깊숙이 이게 나야 라고 말하는 이미지의 총합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스스로 심지 않았다. 어릴 적 부모가 말한 한마디, 선생이 내린 평가, 사회가 정한 기준, 뉴스와 SNS가 매일같이 던지는 낙담의 메시지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고는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말한다. 나는 원래 안 돼. 그건 저 사람이나 가능한 거야. 아니다. 그건 네가 만든 현실이다. 네가 허락한 믿음이 만든 감옥일 뿐이다. 자, 이제 묻겠다. 너는 너의 믿음을 직접 선택한 적이 있는가? 그 믿음이 진짜 너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이 씌운 틀에 불과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는가? 지금이 그때다.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현실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당신의 파동, 당신의 진동, 당신의 상상 그대로를 현실화할 뿐이다. 그러니 상상하라. 지금 당신이 누리고 싶은 그 삶을 감정까지 실어 생생하게 느껴보라.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미 손에 넣은 것처럼, 이미 당신인 것처럼. 왜 상상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부정하지만 감정은 받아들인다. 감정이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이 움직이고 잠재의식이 바뀌면 행동의 진동이 바뀐다. 그리고 행동의 진동이 바뀌면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결코 신비한 개념이 아니다. 그건 당신의 파동이 같은 주파수의 현실을 끌어오는 작동 원리다. 마치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야 원하는 방송이 잡히듯 당신도 자신이 맞춘 에너지 수준에 따라 결과를 수신할 뿐이다. 당신이 상상하고 믿고 느끼고 반복적으로 주입한 그 이미지는 결국 당신이 살아갈 장면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이미지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인식한 만큼만 산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다. 부자로 자각했기 때문에 그 진동을 갖고 행동했고 결국 그 파동이 현실을 조직한 것이다. 반대로 자기도 모르게 나는 부족해, 나는 항상 실패했어 라고 잠재의식에 각인된 사람은 그 이미지가 바뀌기 전까지 어떤 기회를 줘도 스스로 망가뜨린다. 복권에 당첨돼도 다시 가난해지고 사랑을 받아도 스스로 밀어낸다. 그건 우연이 아니다. 이미지가 그 사람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해주겠다. 당신은 당신의 자아 이미지를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반복과 감정, 상상을 통해 재구성된다. 거울 앞에서 나는 가능하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라. 하루에 수십 번 감정을 실어서 말하라.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틈이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다. 모든 변화는 겉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안이란 바로 무의식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조종하는 조용한 조타수. 당신이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 무의식이 너는 안 돼라고 속삭이는 순간 당신의 의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버린다.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생각 하나만으로 현실을 돌파하는가? 차이는 의지가 아니다. 코드가 다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인식, 즉 코드. 그 코드가 지금 당신의 삶을 설계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기저에 깔린 무의식이 넌 자격 없어라고 명령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그 기회를 망칠 것이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당신은 매일같이 눈치채지도 못한 채 자신의 무의식을 반복하고 있다. 말하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과의 관계, 건강, 사랑, 성취, 실패,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반영이며 자동 반복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제 이걸 알았다면 다시 코드를 써야 한다. 그 누구도 당신의 무의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업데이트해 주지 않는다. 그건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반복하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문장을 감정을 실어 자신에게 주입하라. 나는 풍요롭다. 나는 성장 중이다. 나는 자격 있다. 이건 주문이 아니다. 이건 리셋 버튼이다. 당신의 뇌는 감정과 반복 앞에서 무너진다. 계속하면 결국 믿는다. 믿으면 결국 변화한다. 그렇다면 이제 묻자.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인드셋을 살고 있는가? 빈곤한가? 풍요로운가? 부족을 보고 있는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비교하는가? 창조하는가? 풍요 마인드셋은 선택이 아니라 훈련이다. 당신이 보는 세상의 색은 당신의 뇌가 만든 필터다. 누군가는 실패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기회 속에서도 실패를 찾아낸다. 둘 중 누가 진짜인가? 둘 다 진짜다. 그저 각자 자신이 믿는 현실을 증명했을 뿐이다. 그러니 눈앞의 현실을 탓하지 마라. 지금 당신이 보는 세계는 당신이 어떤 필터를 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다. 그 필터를 벗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 그 틀 안에서 반복할 것이다. 바꿔야 한다. 무엇을? 당신의 파라다임은 생각의 틀이다. 사고의 루틴이고 인식의 자동 반사다. 대부분은 어릴 적부터 주입된 것이고 사회와 교육, 경험이 강화시켜온 것이다. 돈은 더럽다. 남 잘 되면 배 아프다. 고생해야 성공한다. 난 원래 부족하다. 이런 파라다임은 현실을 철창처럼 감싸고 당신을 스스로의 감옥에 가둔다. 열쇠는 이미 손에 있지만 당신은 문이 열린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남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탓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누군가는 안다. 파라다임은 부숴야 한다는 것을. 그 틀이 부서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제자리다. 당신은 어떤 파라다임에 갇혀 있는가? 가족이 심어준 틀, 사회가 박아놓은 기준, 스스로 만든 한계, 비교로 만든 열등감. 이제 그 감옥의 이름을 부르고 무너뜨려라. 당신은 더 이상 그 틀 안에 있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행동의 진짜 에너지를 만나게 된다. 행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의욕은 오래가지 않는다.
동기부여는 일시적이다. 진짜 행동은 진동에서 나온다. 당신의 믿음과 이미지, 파라다임이 정렬될 때 그 순간의 행동은 밀리지 않는다. 그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진동이 된다. 마치 물이 99도까지는 그냥 뜨겁기만 하지만 딱 1도 더 올라 100도가 되는 순간 증발하듯 삶도 그렇다. 마지막 1도를 넘지 못해 평생 미지근한 열정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1도를 돌파한 순간 인생 전체를 바꾸는 사람이 있다. 바로 지금 당신은 99도에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뜨겁다. 당신은 이미 준비되었다. 하지만 그 1도는 행동으로만 올라간다. 당신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무의식은 다시 옛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 지금 작은 행동이라도 하라. 눈을 감고 상상하라. 거울을 보며 말하라. 한 문장이라도 적어라. 당신의 파동이 달라지는 순간 당신의 현실도 달라진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건 현실을 재조정하는 진동의 기술이다.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말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리다. 감사는 당신의 파동을 가장 빠르게 상승시키는 진동이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에 온전히 감사를 느끼는 순간 우주는 그 진동과 같은 주파수의 풍요를 당신에게 더 끌어당긴다. 왜냐고? 당신은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충분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부족함은 결핍을 낳고 풍요는 풍요를 낳는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에너지의 법칙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라.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에, 내일이 다시 온다는 것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당신은 지금도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마음속 미세한 감정까지도 모두 진동이고 모두 창조다. 감사는 그 진동을 가장 높은 주파수로 올린다. 감사할수록 감정은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되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일시적인 성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공이라는 두 번째 세계로 당신을 이끈다. 세상은 빠른 성과에 집착하지만 진짜 승자는 속도보다 지속을 택한다. 성공은 한 번의 돌파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가는 힘에서 온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 당신이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감정,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말과 행동들, 그 작은 것들의 연속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성공의 에너지다. 잠깐의 성공은 운일 수 있다. 하지만 지속은 의식의 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의식 확장이다. 의식은 항상 그릇과 같다. 작은 의식은 작은 성공만을 감당한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은 큰 변화, 큰 관계, 큰 기회도 품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된다. 파동이 맞지 않으면 행복도 돈도 사랑도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한다. 그러니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의식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매일 새로운 질문을 하라.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질문은 의식을 확장시킨다. 의식이 확장되면 당신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더 깊은 통찰로 사람을 만나고 더 높은 파동으로 현실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확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배움의 반복과 적용이다. 지식은 쌓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책 속에 있는 문장을 밑줄 긋는 것만으로는 단 한 글자도 당신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 문장을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살아야 진짜 배움이 된다. 밥 프록터는 말했다. 당신이 진짜 안다는 것은 그걸 살아내는 것이다. 당신이 들은 그 말, 감동한 그 문장, 적어둔 그 문구가 지금 당신의 삶 안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 매일 다시 반복하라. 읽고, 쓰고, 말하고, 적용하라. 배움이 진동이 되고, 진동이 파동이 되고, 파동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이다. 이제 당신은 안다. 당신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이미지, 당신의 진동 하나가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멈추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과거는 그저 당신의 파동이 만든 오래된 흔적일 뿐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창조자다. 당신의 생각이 곧 붓이고 감정이 잉크이며 행동이 종이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 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믿음으로 시작하라. 이미지로 구체화하라. 감정으로 실감하라. 감사로 진동을 올려라. 행동으로 파동을 증폭시켜라. 당신이 바라는 그 삶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건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제 그 문을 열 차례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다. 당신은 자격이 있다. 당신은 지금 바로 변화할 수 있다.